이 영화의 그 모든 힘은, 그 무시무시함은 사실 메릴 스트립에서 나오죠.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더 무시무시해지는 분. 근데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럴까? 이 엄마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? 사실 그게 이 영화의 주제일 거예요. 사실은 부모가 아니라도 부모에 준하는 직장의 상사, 뭐 지도 교수, 그러니까 파더 피겨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상대하고 뭔가 관계가 잘 안 풀린다든지 그 인간이 하도 꼴통이라서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딱 메릴 스트립을 보니까 그 꼴통이 떠오르더라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영화의 초반부에 이제 남편이 죽었잖아요. 장례식이죠. 아내의 입장에서는 지금 슬퍼야 돼요. 다 생각이 없고 남편을 잃었다는 사실로 인한 상실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온다니까 드레스를 거울에 비춰보면서 섹시해 보일까?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이게 나르시스트 부모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바이올렛이 그렇게 막 불쌍한 척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이 다 식탁에 모이니까 한마디로 이 좌중을 찍어 눌러요. 그게 뭐냐면, 야, 이 남자들, 당신들, 야, 여기서 막 그 티셔츠 풀어헤치고 참 잘 좋으신가 봐?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를 찔러버려요.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찔끔하죠. 그러니까 이 나르시스트 부모는 죄책감이라는 걸 어떻게 써야지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는지를 알아요.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죄책감을 쓰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상대가 죄책감을 느끼면 미안해지잖아요.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요구를 할 때 받아들이게 돼요. 그러니까 상대를 조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지렛대가 죄책감인 거예요.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도대체 왜 이번에도 당했지? 돌이켜보면 갑자기 미안해진 거예요. 뭔가 안 해준 게, 그거 안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해준 게 되게 미안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신 뭐라도 해줘야 될 것처럼, 그래서 결국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코도 꿰이고 이 꼴이 됐네. 오늘도 또 당했네. 결정적인 건 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그래서 다 이제 일이 막장까지 갔을 때 바이올렛이 여기서 발을 빼요. 이 막장이 막 펼쳐지는 순간입니다. 그때 내가 그래서 말을 안 하려고 했잖니. 내가 그래서 결혼 안 된다고 했잖니. 근데 결국 이 일을 여기까지 터뜨리게 된 건 네 탓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무책임해요. 이 모든 게 사실은 이 엄마하고 그 이모하고 그 아버지하고 어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. 그런데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거죠. 쓱. 그러면서 책임을 딸한테 넘기죠.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? 자녀도 미칩니다.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 당연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이 줄리아 로버츠는 eat your fish라고 하는데 나중에 eat your fish라고 하든가 뭐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이 줄리아 로버츠의 딸은 또 기겁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. 큰딸 바바라의 경우에 엄마처럼 되지 않으려고 고향을 떴어요.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. 나르시스트 부모의 영향, 그 악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. 연락을 끊는 겁니다. 그럼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. 근데 그러려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.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들이 이 조건을 채울 수가 없어요. 또 그다음에 엄마와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딸이 있는데 그 엄마와 맞짱을 뜨려다 보니까 공격적이고 독선적인 어떤 엄마의 모습들을 내면화를 했어요. 그러니까 나르시스트 부모하고 싸우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싸우면 싸울수록 닮게 돼요. 그래서 이 바바라의 남편 이완 맥그리거가 이런 얘기를 하죠. 당신 정말 좋고 멋지고 재밌고 훌륭한
여자야. 나 당신 사랑하는데 정말 어떨 때는 미칠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결혼 생활도 아주 위험한 상태고 딸과의 관계도 아주 안 좋죠. 그러니까 엄마처럼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성공을 못한 거예요. 그럼 막내 카렌 얘는 또 어떠냐? 엄마의 어떤 그 탐미주의적이고 쾌락주의적인 속성만 쭉 받아들였어요. 또한 막내이기 때문에 사실 엄마의 그 악영향으로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 벗어나 있습니다. 제일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첫째하고 둘째예요. 대개의 경우 막내는 거기에서 한 발 떨어져서 구경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. 그래서 무책임해요. 대신 얘는 그 정도로 가장 어떤 면에서 보자면 여기서 제일 덜 피해 입었어요. 근데 가장 큰 피해는 이 둘째죠.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딸들의 삶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삶이 된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? 감사합니다.